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 등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이 언급된 데 대한 반응인데 북한의 인권 개선과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등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를 재확인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북한 인권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유입되는 것을 여전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판문점 선언 등 기존 남북, 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국과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군사 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어 자칫 공동성명의 판문점 선언 언급이 대북전단 금지법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다소 변화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은 세계 정책으로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옹호한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적어도 3달락에 걸쳐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 법치 등 국제규범 이행의 중요성을 자세히 강조했으며 부패 척결과 표현의 자유, 종교 신념의 자유 보장도 명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부에서 가진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에 뿌리를 둔 외교를 천명한 후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모든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heart of our foreign policy. That includes press freedom. People everywhere should be free to express their beliefs,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to seek, receive, and share information and ideas. It's even written in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무부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부각이 북한 비핵화 진전을 어렵게 한다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외교정책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남용 문제를 지적해 나가는데 협력국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어떻게 호응할지 기다려야 하며 추가 유인책을 모색할 때는 아니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신중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과거 북한 협상 담당 전직 관리들을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미국과 한국이 추가 유인책을 모색할 시점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한 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만큼 대북 제재 완화 등 더 이상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 앉는 것에 합의하기만 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just had both the U.S. policy review and we've had a summit between the allies. I think it's time really for the North to agree to have a working level meeting. I don't think we need to do any more enticement. I don't see the need for example, a reduction in sanctions or anything right now. 북핵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협상장에 나오는 것은 북한 스스로에게 달린 문제라면서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해 제재를 완화하자는 신호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 looked carefully. I didn't see any sign that anyone's willing to give sanctions relief for the sake of North Korea coming to the table. No one seems to want to do that.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싱가포르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등 기존 남북, 미북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남북협력에 더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문재인 정부가 몇 달간 압박한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이런 공개 발언이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where this leads, I'm not sure. My guess is, in private, the Biden administration reiterated its view that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not get very far ahead of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 의사가 없다는 점도 동시에 밝혔다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없이 남북협력을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However, President Biden also said they're not going to give sanctions relief. So that's going to be the challenge. How does President Moon go about engaging with North Korea in a way that does not violate sanctions regime? So I think in practical terms,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do. 이런 가운데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정상회담 이후 다음 단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영내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에 대한 미사일 지침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냉전 시절 지상 발사형 중단거리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데 합의한 INF, 즉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에 제한을 뒀던 미국과 비교할 때 북한과 중국은 어떤 구속도 받지 않았다면서 이번 발표는 그런 영내 불균형을 다시 재조정하고 억제력을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reverses an imbalance where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limiting the range of our weapons, but North Korea and China recognize no limits on their weapons. So this helps to restore deterrence.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제적 조치보다는 상징적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과의 1, 2차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에 깊이 관여했던 세이모 전 조종관은 이미 800km 이하 미사일에 대해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모두 해제한 4차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South Korea really views China as a military threat. And, you know, even if you want to talk about Japan, the 800 kilometers is more than enough. So, as I say, I think this is a symbolic gesture.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가 미국의 영내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배치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경우 중국은 향후 동일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도 반발할 여지를 찾기 힘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미국 육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1,000km 이상의 전략 장사정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 라카메로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장거리 고정밀 타격 역량 확보는 한반도 방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군 당국은 한국군에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미얀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지지하며 미얀 연합훈련은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동맹인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분명히 지지한다며 미국의 백신 비축분에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백신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게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백신 제공 이후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동맹과의 훈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훈련이 최상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평가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동해, 즉 일본의 인근에서 침몰한 북한 선적 화물선 청봉호는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으로 일본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보안본부 관계자는 25일 일본 당국이 청봉호 측과 무선으로 대화한 내용이나 배의 모습 등을 비춰볼 때 이번에 침몰한 배는 유엔 제재 대상 선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파악한 침몰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식별번호 역시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6년에 발표한 제재 결의 자산 동결 대상 선박 31척 중 청봉호의 식별번호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북 제재 회피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본부 관계자는 또 침몰 선박에서 계속 기름이 새고 있어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소유자에게 선박을 인양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오후 2시쯤 일본 시마네현 오키제도 인근 해상에서 5,500톤급 북한 선적 화물선 청봉호가 침몰한 것을 확인했으며 청봉호는 침몰 당시 약 6,500톤에 달하는 철을 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에서 다음 달 29일 납북자 문제 관련 온라인 심포지움이 열립니다.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은 21일 미국과 호주, 유럽연합, 일본 정부가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엔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다 메코미 씨의 남동생 요코다 타쿠야 씨를 비롯해 우에무라 테르미츠 납북 실종자 가족회 부회장,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데이비드 스네든 씨의 형 제임스 스네든 씨 등이 참석한다고 일본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납치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면서 이번 심포지움에서 일본과 다른 나라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것이며 납치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여러 나라 전문가들도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